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간명 해보겠습니다. 사주는 갑목 여자분입니다. 갑인, 병자, 갑신, 기사. 이 사주의 수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동지 이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계절로 나누어서 수화를 살펴볼 때 동절생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화를 볼 때 동절은 갑목이 정화를 인하하고 신금을 재련하면서 임수로 유통하여야 합니다. 이 정화와 임수의 수화를 무토나 술토가 있어서 이 조화를 이루고 성립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정화도 없고 또 임수도 갖추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동절의 화수미제는 불성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화를 또 살펴보면 이분이 이렇게 이제 경금이 있죠. 그래서 경금이 계수를 생해서 병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간목을 기릅니다. 간목을 기르는데 이때 그 수화의 조화를 기제를 기토가 하고 있습니다. 기토나 축토가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춘절의 수화 기제를 이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절 기제를 하지 않고 정화 임수를 하지 않고 계수 병화로 간목을 키우는 것을 이제 춘절의 수화 기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춘절의 계수와 병화의 수화의 기제는 기초적인 학문, 자연과학의 또 기초적인 것 또는 인문학 이런 것들을 전공해서 국가의 기본교육 조직에 종사하게 됩니다. 대개 적성이. 그래서 이제 수화기제는 그 춘하절에는 그 계수와 병화가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을 갖도록 도와주고 인도하고 교육을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현명함과 지혜로움을 갖게 하고 또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을 높이도록 돕는 것이 계수와 병화의 춘절 수화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수와 병화는 사람들을 이제 지혜와 지식을 갖추게 하니까 그 배우고 익힌 지식 또는 지혜를 타인을 위해서 이제 활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수와 병화의 수화 기제는 말하고 가르치는 그 언변 능력을 주는데 그것은 계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이룬 지혜, 학문, 인문학적인 소양 이런 것들을 후세가 이제 이어받도록 자기가 그 업적을 남겨놓는 것이 병화가 글을 남기게 능력을 더하여 줍니다. 그래서 계수가 있으면 언변 능력이 뛰어나고 병화는 그에 따른 능력을 글로 남기도록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화기제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수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신금이 춘절에 졸졸졸 생해야 하는데 경금이라는 수원이 있으면 신중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신금이 아니고 경금이 금생수를 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데 이 신금수원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깊이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경금이라는 수원은 실용적인 또는 활용을 조금은 벌이 활동을 직업적인 활동을 좀 이익을 고려하고 개인적인 취향보다는 직업적인 활용성을 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원국의 춘절, 계수와 병화의 수화기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지요. 그러니 이분은 동절에 태어났지만 그리고 역행을 해서 가을을 살아가지만 이분 자체는 가지고 있는 것이 수화의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춘절의 계수와 병화로 간목을 키우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격을 보겠습니다. 격은 여러분 간목이 좌월에 태어나서 투간이 없고요. 정인격입니다. 네, 정인격은 정관이 있어야 하죠. 정관이 상신이자 용신입니다.
사주를 보시면 정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인격이 정관, 상신, 용신인데 정관이 없고 편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 정인격이 편관을 만나면 전공을 못 살리거나 아니면 정인격의 편관을 만나면 이과를 전공을 하거나 또 편관이라는 게 정관보다 힘든 일이잖아요. 정인은 정관을 만나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편관의 업무가 힘들어서 되게 남들이 정년하는 만큼 그렇게 직업 수명이 길지가 못합니다. 스스로 되게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정인격인데 편관이 있으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식신이 있어야 합니다. 식신이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주를 보시면 이제 정인이 편관을 만났지만 사주에 식신이 있죠. 그래서 식신을 갖추었으니까 살인상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식신이 있으므로 살인상생, 식신이 편관을 제해서 살인상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물을 맞는 거죠. 만약에 식신이 없으면 정인의 살인상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조직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사주는 식신으로 편관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식신이 이렇게 천간지지로 투간통근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식신으로 편관을 다스려서 살인상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가 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격기신 정제가 있습니다. 정제가 정인을 상극합니다. 그래서 정제가 정인을 상극하여 제극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극인이 되면 되게 이제 나이 어린 사람들을 다루는 직업을 갖게 되니까 또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맞는 것이죠. 그럼 초등학교 교사는 모두 다 제극인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절대로 다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들을 다루는 직업 중에 초등학교 교사도 있고 유치원 선생도 있고 학원 강사도 있고 저가 이제 제극이니까 학원 강사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격기신인 정제가 제극인을 하여 나이 어린 사람들을 다루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만약에 제극인이 없었고 정인격이니까 좀 더 높은 교육자가 됐고 학자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극인이 되지만 근왕하잖아요. 근왕하니까 이 제극인을 이겨내고 관사를 얻은 거죠. 그렇지만 근왕으로 관사를 얻고 제극인을 이겨내어 살인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는 또 월지를 기준으로 이제 지지가 신자에서 삼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월에 신금으로 삼합을 이루면 사람의 사주가 월지를 기준으로 삼합만 있어도 항상 개인적인 재능을 또는 직업적인 재능을 발전시키려고 꾸준히 노력합니다. 계속 교육받고 자격증 따고 IT 업계에 있는 분들은 계속 본사에 이렇게 지원금 받아서 학원 다니고 막 이렇게 자기의 직업적인 그런 재능을 발전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지의 용법 중에서 자월에 신금이 삼합되면 어떻게 통변하냐면 모든 것을 시작할 때부터 어디까지 보냐면 실용적인 것까지를 봐서 실용적인 안목을 발휘해서 처음부터 결실까지를 계산하는 그런 총명함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이제 술토가 이렇게 있을 때 술토가 이렇게 배합을 이루면 유용한 배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지지에 이제 토가 없는데 이렇게 술토가 유용하게 배합이 되면 금생수가 되고 그러면 자기가 이룩한 가치를 인정받는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주가 학습기 대운에 갑술 대운에 술토를 만나서 이렇게 신자 삼합을 하고 술토가 있어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는 환경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자월에 신금으로 삼합을 하고 아주 중요한 술토의 배합이 학습기 대운에 와서 자기 가치를 잘 인정을 받는 그런 환경을 만났다. 또 자월은 이제 자오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자오가 충운이 되면 이 자오충을 해결하는 것이 인목이거든요. 그러면 자오가 상충이 되면 인목이 있어서 성급하게 막 뭔가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막 하고 그것에 막 성급하게 뭔가 해야겠다는 거에 집착하고 이런 것들, 환경의 변화에 막 이렇게 부하내동 이렇게 하지 않고 인목이 있으면 변화에 맞게 잘 준비하고 성장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이분은 자어충을 만난다 하여도 인목으로 해결책이 있고 신자가 삼합이 있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재능을 항상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되게 이론적으로 공부할 게 정말 많은 고마운 사주입니다. 되게 고맙고 이렇게 공부할 게 되게 많이 주는 그런 사주입니다. 억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약이 두 가지예요. 먼저 정인이라는 직업을 먼저 보겠습니다. 직업을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기토 정제가 강입니다. 그리고 정인 자수가 약이죠. 그러면 억용은 무엇이냐? 억용은 이 제극인에 대한 억용시는 근이나 비겁입니다. 비겁인데 이 사주는 비겁도 있고 근도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억용신을 갖추었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직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였죠. 그래서 근이나 비겁이 있어서 제극인을 견디고 자기의 직업을 관살로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억이 있기 때문에 억이 있다는 것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탄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용신은 이걸 지우겠습니다. 이제 억이 비겁이나 근이고 부용신은 관살이죠. 그러면 관살은 지지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용신 편관으로 살인상생을 하니까 가정이 부용신이니까 가정이 안정적이고 화목합니다. 또 다른 억부가 여기 하나 있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지 신금이 편관이잖아요. 그럼 이제 신금이 약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신금 편관이 약이다. 그럼 이 편관을 상극하는 병화, 식신이 강입니다. 그러면 병화가 식신이 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억용신은 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임수 편인이고 부용신은 토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금이 약이고 병화가 상극하고 있으니 병화가 강이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임수 억이 있어야 되고 토는 재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늦게 결혼하셨어요. 임신대운 경인년에 편관을 살려서 남편을 구했다라고 할까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임신대운에 들고 경인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또 이제 부용신이 기토가 있잖아요. 기토가 미약하지만 재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가정이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이제 억부가 억이 두 개이고 대운에서 임수 억을 만나서 남편 편관을 구하고 그리고 재성이 또 재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분의 남편은 상관격이거든요. 그래서 정인격과 상관격은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환상적인 궁합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정인격과 상관격은 격으로 궁합이 좋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공부할 것이 많은 고마운 선생님 사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